하지만 발기부전 수술을 먼저 받는 경우라면은 굴곡형 대신 팽창형 수술을 추천드리고, 굴곡형 수술을 원한다면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먼저 받고 나중에 굴곡형 수술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굴곡형 보형물은 팽창형 보형물보다 더 굵고 딱딱하기 때문에 수술을 받고 나면 요도로 내시경이 들어가기 어렵고, 이로 인해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은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수술 후에 생기는 통증은 수술 자체로 인한 통증과 이물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2주, 길어도 한 달 이내에 사라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수술 이후 한 달이 지났어도 가끔씩 따끔거리는 느낌이 든다든가 이런 것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경통일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신경안정제나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면 곧 사라지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술 시간은 1시간 전후이고, 실밥은 열흘 뒤에 제거하고 성관계는 한 달 뒤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수술 받기 직전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다 꼼꼼하게 챙기시는데, 수술이 끝난 뒤부터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한 달 뒤면 성관계 가능하다, 이것만 이제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발기부전 수술을 하면은 수술 뒤 특히 며칠 동안은 성기가 많이 붓고 피부에 미세한 상처도 많고 또 봉합 부위가 있기 때문에 감염이 생길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꺼즈를 잘 감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간단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발기주사를 사용했던 분들은 이제 발기부전 수술을 받은 뒤에는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늘 같은 뾰족한 물체에 실수로 찔리거나 또는 드물지만 봉침을 맞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린더에 손상이 갈 수가 있으므로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발기부전 수술을 받은 뒤에 성기확대 수술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술 받을 병원에 발기부전 수술을 받았었다는 것을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수술을 받은 음경이나 음낭 피부에 습진이나 여드름 같은 피부 병변이 생겼을 때 이것을 많이 긁거나 또는 여드름을 짜거나 하면 상처가 날 수가 있는데, 이게 깊은 경우에는 이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처가 생기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장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원활한 성관계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 수술 후에 성관계가 가능한 한 달 뒤부터는 성관계를 자주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자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팽창을 시켜서 작동을 확인하고 5분 정도 유지하다가 끄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면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성기가 수축돼서 발기지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먼저 받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발기부전 수술을 먼저 받는 경우라면은 굴곡형 대신 팽창형 수술을 추천드리고, 굴곡형 수술을 원한다면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먼저 받고 나중에 굴곡형 수술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굴곡형 보형물은 팽창형 보형물보다 더 굵고 딱딱하기 때문에 수술을 받고 나면 요도로 내시경이 들어가기 어렵고, 이로 인해서
전립선 미대증 수술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발기부전 수술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10가지 질문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